안녕하세요. 주연잔 쌤이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8강 지역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드디어 동아시아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준 학생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역사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 개념을 배우면서 여러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을 한데 묶은 파트입니다. 어쨌든 수능과 모의고사에는 지역사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자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또 각 지역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특히 이 파트는 강의 안 들어도 교재만으로 정리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도 빈칸 채우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냥 이 지역에 점을 찍고 이 지역이 어딘지 알아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그럼 저 지역 이 지도에서 각 지역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채워가면서. 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중국의 지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북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화북 두 곳 하고 중국 강남 지역 하고요. 일본, 그리고 한국, 베트남 이렇게까지 하고요. 영토 분쟁 파트인데, 자, 여기가 또 애매해요. 여기 계륵 같은 존재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매번 나와. 그리고 수능강에도 매번 있어. 근데 시험엔 한 번도 안 나와. 평가원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내신도 이게 어차피 5단원 끝이기 때문에 잘 안 낼 거예요. 거기까지 진도를 잘 못 나가죠. 그래서 계륵 같지만 한 번은 수업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징부터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왕조별로 시대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수나라부터 그래서 뭐 러양도 주나라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각 왕조에 맞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나라 때 베이징은 대운하 북쪽 정점이었고요. 금나라 때 수도가 베이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중도예요. 이 이름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원나라 때는 수도 이름이 대도, 쿠빌라이 칸이 천도를 했죠. 그리고 고려가 여기에 만권당이라는 학문 교류기관도 설치를 하고요. 명나라 때 수도가 그냥 베이징, 영락제가 천도를 했죠. 그리고 자금성까지 건축했고, 경수를 배한 당시에 몽골에게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청나라 수도 역시 베이징인데 얘네는 이름이 연경이죠. 연경. 그래서 여기서 경극도 공연을 하고요. 명나라에서 청나라 때는 여기가 최대 소비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가장 많았어. 그렇죠. 그리고 또 명청 시기에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의 쌀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강남의 쌀이 베이징을 통해서 화북에 유입이 됐다. 이거 명청까지 걸쳐 있는 거니까 명나라 때까지인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행사, 조선에서 간 연행사의 최종 종착지고요. 2차 아편전쟁 결과로 베이징 조약 체결했고, 경사대학당이라는 학교도 설립했고요.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도 체결했고, 신축조약의 명신에 외국 군대에 주둔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 때 수도가 베이징이었죠. 그리고 베이징에서 오사운동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국벌을 성공한 이후 국민당 정부부터는 국민당 정부에서
북벌을 완성했고요. 베이징에서. 대신 수도는 난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루고차오 사건도 발발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은 수도가 베이징이죠. 다시 북경 베이징이고,天安門 사건도 베이징에서 발발했습니다.天安門이 베이징에 있어요. 그래서 오사운동도天安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텐진 조약 체결했고요. 베이징 조약으로 텐진을 개항해요. 그래서 요거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개 항구 개항했는데 그 이외에 하나를 텐진으로 해서 베이징 조약 때 개항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러양 보겠습니다. 동주 수도가 러양이에요. 기존에 서주였을 때 수도가 호경인데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러양으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동주의 수도가 러양이다. 후한의 수도도 러양이에요. 전하는 달라요. 전하는 장안이야. 북의 수도도 러양인데 이때 효문제가 평소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하죠. 하나 정책 때문에. 그리고 룩만석불도 축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카이펑, 북송 때 수도가 카이펑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나라 때도 원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중도에서 카이펑으로 천도를 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의 관계가 복잡하니까 이걸로도 힌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다음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장안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장안을 수도로 한 국가들 살펴볼게요. 주나라 수도가 호경이었죠. 호경이 장안 근처예요. 그래서 주나라도 장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나라 수도가 세냥인데 얘도 장안 근처예요. 그래서 진짜 장안은 아니고 이 둘은 장안 근처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고, 당은 진짜 장안.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당나라식의 외국 사신들, 발해나 신라, 일본 사신들은 당나라 수도로 가기 때문에 장안으로 당연히 방문을 했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랴오똥만도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 때는 여기서 후군과 사르우 전투가 있었어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후군 건국 이후부터 명나라랑 랴오똥만도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16년부터. 근데 사르우 전투는 1619년이죠. 교과서에 등장한 큰 전투라 그렇습니다. 1616년부터 랴오똥만도에서 둘이 대립했다. 이렇게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청일전쟁 당시에 류순 전투도 발발했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할양합니다. 근데 삼국간섭으로 다시 일본이 청에 반납하죠. 근데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이걸 다시 가져갑니다. 그 뒤에 배 아픈 일본이 러일전쟁 일으켜서 러일전쟁 당시에 류순 전투도 발발했고요. 류순이랑 다레는 랴오똥만도에 있는 도시예요. 어쨌든 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바람에 일본이 이 류순 다렌을 조차하게 되죠. 그리고 21개조 요구를 통해서 이 류순과 조차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산동반도 보겠습니다. 발해관, 신라관 설치했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적산 법화원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의화단 운동도 봉기를 했고요. 독일 조차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산동반도는 우리 21개조 요구부터 워싱턴 회의까지 그 흐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서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혁명 당시에 일본이 산동반도로 출병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그것까지 있으면 그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랴오똥만두랑 만주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만주, 여기가 랴오똥만도.
여기가 산둥만둥. 오케이. 만주 보겠습니다. 청나라 때 여진족 거주지였죠. 여진족이 거기서 후금을 건국했는데 당시 수도가 허투알라였습니다. 의화당 운동 진압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만주에 주둔하기도 해요. 중화민국 때 국민당 정부에서는 큰 사건이 있죠. 만주에서 만주사변 말해서 만주국도 수립되고 리튼 조사단까지 파견됐다. 그리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각각 남만주랑 북만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남만주, 여기가 북만주예요.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유격 부대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 강남 볼게요. 난징, 동진 수도였죠. 그때 이름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 다음 청나라 때 난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태평천국운동 수도였고요. 그래서 난징 조약도 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하고 양문동 때 금릉 기국도 설치해요. 그리고 중화민국 수립됐을 때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에서 국민혁명 완수 후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중일전쟁 당시에 난징 대학살까지 자행되었죠. 다음 상하이 보겠습니다. 상하이는 난징 조약으로 개항돼요. 그리고 영국, 미국 공동 조개고 프랑스 조개지까지 있었죠. 이 세 나라 조개지가 상하이에 다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라는 신문도 발간돼요. 상하이에서. 그리고 베이징 정부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됩니다. 이게 28년까지예요. 그냥 12년부터 28년까지 28년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상공 사건도 발발하고 국민혁명 당시에 상하이 쿠데타가 발발해져 장제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1차 국고합작이 결렬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의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충칭.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중일전쟁 당시에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요. 장제스가 충칭으로 들어가니까 장제스를 따라다니는 김구가 같이 충칭으로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한국 항복군을 창설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항저우. 대운하 남쪽 중점이었고 수나라 때 남송에서 수도였습니다. 이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송원이 시박사를 설치해요. 당나라 때는 광저우에만 시박사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광저우에만 있던 시박사를 송원 때 항저우, 취안저우 이런 곳으로 확대 설치한 거죠. 아시겠죠? 청나라는 광저우에 청나라 때는 공행을 설치했고요. 이 공행이 난징 조약으로 폐지됐고 대신 광저우가 개항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화민국 때는 국민혁명 붓벌이 광저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는 베이징 정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준을 28년 이전의 사건은 정부 베이징 정부로 몰았기 때문에 이게 26년의 시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혼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베이징 정부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저는
고소 버나도라는 그림의 배경이에요. 이 고소 버나도는 성세 자생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림의 배경이고, 강남지방 최대 상공업 도시였다. 명청 시기에. 그리고 우한 한커우에선 그 우창봉기, 철도 국유화 반대로 일어난 우창봉기가 우한 한커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의용대도 우한 한커우에서 창설됐어요. 다음 홍콩, 난징 조약으로 개항이 아니라 영국에 할양을 해줬고요. 이 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이 주릉반도로 할양했는데 이것도 지금 홍콩에 포함돼요. 그래서 주릉반도도 베이징 조약 때 할양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들이 거주권을 획득을 하죠. 1957년에. 근데 이게 1999년에 반환됩니다. 중국 지역사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도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에도부터, 도쿄부터 살펴볼게요. 에도 막부 당시에 막부의 중심지였어요. 에도라고 하고, 우리 조선통신사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에도 막부 3도 중 하나여서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됐고요. 산킨코타이 제도로 전국의 다이묘들이 모이는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정부 들어와서는 수도를 같은 위치인데 이름만 도쿄라 바꿨고요. 그래서 도쿄 요코하마 철도도 개통하고 긴자 거리도 조성을 하고요. 도쿄 대학도 설립하고 수원이 중국 동맹에도 결성했고요. 그리고 아주 하치네라는 반제 운동 단체도 결성됐고,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도 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도 설치됐고, 극동 국제 군사재판, 도쿄 재판도 실시됐고, 도쿄 올림픽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특징들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토, 해안시대 수도였습니다. 해안교라 해서 무로마치 때 막부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무로마치라고 불렀고, 에도막부 때는 에도막부 3도 중 하나였습니다. 요코하마는 미일 소통상 조약으로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 메이지 정부 들어서 근현대까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을 발간했고, 배웠듯이 도쿄 요코하마 철도도 개통합니다. 나가사키 보겠습니다. 히라도에 상관을 설치하고요. 대지마를 건설해서 거기로 상관을 옮기죠. 그리고 역시 미일 소통상 조약으로 개항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 투하됩니다. 자, 그 다음 오키나와는 기존에 류큐였죠. 그래서 류큐의 수도가 슈리였고요. 국제무역항이 나하였습니다. 이후에 메이지 정부 들어서 류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병합을 합니다. 다음 한국 베트남 지역사. 한국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그 개항장 관련해서 연합으로 출제되었죠.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조선 수도 한양이었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황성 만들기 사업도 추진했고, 여권 통문도 서울에서 발표됐고요. 그리고 경인선이 부설됩니다. 서울 인천, 서울 경자의 인, 서울 경부, 서울 경의 주해서 이렇게 철도도 개통이 돼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요. 인천 보겠습니다. 고려 시기에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원의 침략을 피해서.
조선에 들어서는 운요 사건이 또 강화도에서 일어났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여기서 인천을 개항하죠. 경인선도 부산합니다.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 전투까지 인천에서 발발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도 전개되고요. 부산은 삼포를 설치한 지역이고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부산포를 공격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됐습니다. 그리고 초량 외관도 설치하고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개항했어요. 경부선까지 설치했고요. 다음 개성 고려 수도가 개경이고요. 조선에서 송상이라는 상인들이 활약했고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베트남 볼게요. 쩌낭도 수도였어요. 그래서 탕롱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수도였고 하노이가 지금의 수도가 하노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공은 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합니다. 남베트남 수도가 사이공이에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호치민이라 불러요. 거기가 사이공이에요. 그리고 1차 사이공 조약으로 할양한 게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이고요. 1차 사이공 조약으로 개항한 곳이 바랏, 다낭, 꽝인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영토 분쟁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토 분쟁은 이렇게 네 곳입니다. 여기가 남쿠릴 열도, 여기가 센카쿠, 시사 군도, 난사 군도입니다. 보고 살펴볼게요. 남쿠릴 열도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시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움. 그래서 일본은 북방 4개 섬, 러시아는 남쿠리 4개 섬이라고 표기까지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무방합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랑 타이완까지 해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 중국은 다오이다오 및 부속 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군도는 지금 중국이 무력 점령하고 시를 지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까지 끼어들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시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군도, 베트남으로는 호황사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난사군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이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는 난사, 영어로는 스플래틀리 군도, 베트남 쩌앙사군도, 필리핀어로는 카라양 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것만 알아도 절대 안 틀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뭐 학평에 혹여나 나오면 요거 보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도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역사마저도 제가 이렇게 선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2021학년도 수능 이후에 나온 지역사의 모든 선지들은 제가 딱 정리했으니까 요거 풀면 이제 끝장은 이제 모든 게 정리돼요. 그리고 지역사 기출문제도 있고 이렇게까지 풀면 완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이 모두 완강되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댓글로 잘 보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신 학생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항상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7월 7일부터 기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한 강의당 50문제에서 4주에 걸쳐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중간에 이제 수학 문제풀이 강의도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기획 중이에요.
그 구독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인스타 팔로워 분들께 또 몇 명을 선발해서 이 기출 강의 기념으로 기출 교재를 한 권씩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할까 기획 중입니다. 월요일 이전에, 아마 월요일 내가 개강을 하는데 월요일 이전에 그 이벤트 참여 글이 올라갈 것 같고요. 조건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교재 활용하고 활용 후기만 남겨주시면 뭐 개인 SNS, 인스타든 아니면 블로그든 상관없으니까 어디든 후기만 남겨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남겨드릴 테니, 네, SNS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후기만 남겨주셔도 돼요. 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기획 중이니까 공지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강 공지랑 기출 강의 공지랑 이벤트 공지 따로 올라갈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여러분도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기출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